안녕하세요. 세종에 사는 애기요 권순주입니다. 네. 저 이름 들으셨죠? 여기다 좀 기록 좀 할 걸 그랬어요. 저는 권순주고요. 세종에 사는데 저를 아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짧게 제 소개 좀 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준비한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같이 나눌게요. 저는 지금 세종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18년 정도 수학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도 아이들은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제 목소리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어머님들하고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 깨꼬리 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걸걸해지고 이렇게 뭔가 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탁해지고 그리고 이제 잔기침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에 막 이제 이렇게 막 자면은요 제가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하나가 원인이 되진 않겠지만 목을 많이 써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결국에는 성대결절이라는 병도 얻게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사실 안 나온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게 보니까 한 18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가 화이트 보드판이 아니라 녹색 분필 쓰는 판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지웠다 썼다를 반복을 했었어요. 그거를 몇 시간씩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분필가루를 제가 다 마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검은색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 어울려서요. 근데 검은색을 입으면은 여기 분필가루 다 묻고 막 얼굴에도 묻고 튀고 손에도 다 묻고 이렇게 분필가루가 묻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필을 많이 마시니까 제가 그렇게 목이 좀 갈라지고 나중에는 기침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17년 전인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를 하나 정말 들여놨어요. 이렇게 시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놨는데 제가 2달 정도 쓰다가 그 공기청정기를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학원으로 가져가서요 이렇게 전시품처럼 우리 학원에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용으로 제가 사용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은 한 2달 정도 집에서 사용해보니까 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세가 저는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 한 대 들여놓다가 지금 엠모스페 스카이를 4대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제가 목에 대한 그 목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들을 빗대어서 오늘 이제 공기청정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제가 써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이다 생각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어떤 하늘을 연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막 하늘 하면은 파랗고 구름이 조금씩 뭉게뭉게 구름이 떠있는 그런 하늘을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 가을 하늘 같은 그런 하늘을 꿈꾸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 그림 보면? 진짜 이런 그림 꿈꾸셨죠? 그쵸? 이런 그림? 아니면 저희 딸이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파란 하늘, 정말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이런 파란 하늘을 다들 꿈꾸시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쵸? 밖에 나가면 하늘이 어떤가요? 대부분의 날이 이런 날 아니던가요? 사실은 저는 집에서 밖을 내다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있구나, 굳이 그거 어플을 보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오늘 있는 날이구나 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게 밖을 내다보면 뿌옇게 산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하늘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좋음이라는 날인데 이게 먼지 띠가 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위에서 내려보면은 띠가 두르고 있어서 그렇게 깨끗한 날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 미세먼지가 발암 물질로 규정이 되었는데 이거 아무도 그래 정말이야? 라고 놀라지 않죠. 이제는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만 알려주고 나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미세먼지가 나빠서요 마스크 가지고 나가세요 오늘 뭐 바깥 외출을 좀 자제하세요 이런 것들을 기상캐스터들이 알려주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점점 봄이 되면서 이제 황사도 올 거고요. 꽃가루도 날릴 거고요. 그렇잖아요.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점점 농도가 높아져서 포근한 날씨에는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우리 봄을 많이 경험하시죠. 지금도 그렇고 계절에 상관없이. 그래서 나사에서 공기 오염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딱 아시겠죠? 이 빨간 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저기가 어느 나라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해 쪽만 빼면은 저희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나사에서 프로젝트 연구원이 같이 이제 참여했던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맑았던 하늘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맑았던 하늘은 비가 온 다음 날밖에 볼 수가 없었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석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 대기질 연구가 아주 적합한 곳이다. 대기질 연구를 너무 적합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야 될 일이지 나쁜 일이라고 해야 되지 옳아야 될지 참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지금 한국의 이런 미세먼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 하는데 바깥 출입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런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면, 만약에 미세먼지가 있는 날 1시간 정도 외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밀폐된 이런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을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또는 2000cc의 디지털 매연 뒤에 배기통 나오는 구멍을 내 코를 이렇게 대고요. 3시간 40분을 있으면 그런 만큼의 미세먼지가 똑같은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좀 갑자기 막 차 생각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여러 장기 곳곳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형아, 요즘 되게 많잖아요. 기형아 출산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체중 아이도 많이 낳고, 조산 사산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이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아니에요. 태반에서 초미세먼지가 태반까지 침투를 해서요. 태아한테 평생 건강에 영향을 준대요. 한 번 폐는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폐에 깊숙한 곳은 물론 뇌까지 침투를 해서 점점 이제 아이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태반에 침투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많아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밖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면 되죠.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내 공기는 어떨까? 실내 공기는 안전하니까 실내 공기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내 공기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 실외가 너무 불안정해서 안 좋아서 우리가 실내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외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12년에 자료가 나온 거에 보면 이게 벌써 한 8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사망자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을 봤을 때 그 중에 430만 명이 실내 공기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가 밖이든 아니든 호흡은요, 나 오늘 숨 쉬지 않을 거야.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오늘 숨 안 쉴 거야 하고 딱 숨을 참아도 얼마나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1분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의 호흡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1분에 한 8리터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그게 하루면 12,000이죠. 우리 하루에 물은 얼마를 먹죠? 물은 한 2리터 정도 먹으면 진짜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마시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12,000리터의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흡량이 12,000리터가 되니까 실내 공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에 근데 나는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딱 보면은요, 우리가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시면 주택에 거주하는 거 60%, 다른 기타 실내에 있는 거 28%, 또 이동하면서 이동. 그러면 실제로는 한 5%는 실외에 있다는 거예요. 90%는 다 우리는 실내에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저도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차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아파트 지하 들어가서 또 아파트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땅을 안 밟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바깥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실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내에서 공기 오염, 내 몸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 있나 한번 우리 집 아파트 한번 살고 계신 곳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내 몸을 위협할 수 있는 공기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나. 이렇게 곳곳을 찾아보면 정말 저는 이제 그 주방에서 막 이렇게 막 뚝딱뚝딱 베이킹하는 거 진짜 좋아해서요. 주방에서 굉장히 오래 있거든요. 근데 주방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소파에 가서 앉으면 거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곳곳마다요. 진짜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세종에 살잖아요. 제가 세종에 들어간 지 이제 좀 됐는데 다 거기 새 아파트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이다 보니까 더 위험 요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에 관한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연구가 돼서 제가 세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정말 많이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새집 증후군의 그 원인이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게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이 가장 주범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시공 업체들이 다 쉬쉬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냐면 이거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쉬쉬하면서 이렇게 톨루엔 같은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치가 나라에서 원하는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데도 계속 이렇게 쉬쉬하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돈도 많이 검출이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새집 증후군이 좀 새집일 때 그래. 좀 지나면 헌집 때면 괜찮다? 근데 헌집 증후군도 있잖아요. 근데 새집 증후군이 있어서 저만 들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내가 집이 내 집인데요. 새집 증후군이 무서워가지고요. 한 2년, 4년 정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집 만든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새집 증후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사 보고 되게 웃겼어요. 새집 증후군이 입주 3년 뒤에도 심화돼요. 그러니까 뭐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없어지는 물질은 아니다. 이런 유해 가스들이. 그래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금 막 굉장히 지금 다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아휴, 뭐 이거 뭐 밖에 나가지도 말래 집에서도 뭐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나름 이 짧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는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썼잖아요. 확 열어서 환기시키고요. 청소할 때.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기청정기도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17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 실내 먼지를 오염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기 요즘에 잘 시키시나요? 저는 막 환기 시킬 때 확 문 열었다가요. 다시 얼른 빨리 닫자라고 빨리 닫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열어놔도 바깥에가 뿌연데 그거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썼지만 외부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그죠? 아까 실외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 청소를 하면은 귀엽죠, 여기. 청소기를 열심히 밀어요. 전 청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청소도. 그 청소 막 해요. 그러면 앞으로 막 들어가고 뒤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큰 먼지는 제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청소도 돼야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공기청정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사람이 안 되니까 기계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미세먼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먼지도 걸을 수 있고요. 그다음 담배 연기나 이런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요즘에 공기청정기 얘기하시면 공기청정기 너네 집 없니? 다들 이렇게 반응이 이렇지 않아요? 없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기청정기를 고르고 계시는지는 저처럼 아무거나 시중에 사람들이 거기 거 좋대더라? 거기 좀 큰 브랜드잖아? 라고 하면은 거기 거 쓰고 이렇게 했던 그렇게 고르지는 않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낀 것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공기청정기라고 하면은 잘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거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거르는 성능에 대해서 인증이 된 인증 마크는 좀 획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터가 먼지를 걸을 수 있는 필터의 기술이 관건이다.
필터가 좋아야 된다. 그게 공기청정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AC10부터 AC14까지 있는데 해병대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매겨지나 봐요. 근데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인증 마크를, 이런 성능을 인정받은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런 알러지 재단에서 나온 이런 마크들을 한번 유심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엠모스피어 스카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또 지금 강의실도 제 옆에 지금 있는데 빨간물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에를 공기청정기를 뜯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프리필터, 집진필터, 탈진필터로 3단계 필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기 모터가 있고요. 모터 하우징 기술이 있어서 흐름도 좋게 하고 소음도 더 적게 만들고 이런 기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리필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앞에 보이거든요. 여기에 먼지 같은 눈에 보이는 입자들, 큰 물질들을 걸러주고요. 안에 있는 헤파 필터라고 하는 집진필터는 입자가 작은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걸러주고요. 그리고 탈지 필터는 우리 냄새, 유해 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감소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헤파 필터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헤파 필터라는 것이 어떤 것을 그럼 헤파 필터라고 하나 보니까, 헤파 필터라고 하는 것은 0.3 마이크로미터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작은 입자들을 99.97% 이상 집진율을 가지고 있는 필터를 헤파 필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연구소 같은 데 있죠. 이제 그런 곳에서 많이 이제 실내를 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뭔가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곳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성능 헤파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정말 이렇게 생겼는데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줘요. 아까 0.3만 걸러주면은 헤파 필터라고 했는데 0.0024를 걸러줘요. 그럼 느낌이 안 오시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가장 큰 원이죠. 이 가장 큰 원이 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사람의 머리 굵기가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굵기가 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사이즈는 이 파란색, 하늘색 원 정도의 사이즈래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이 파란 점 있죠.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작죠. 초미세먼지가. 그렇죠? 그러면은 좀 전에 말했던 우리 헤파 필터 0.0024는 얼마나일까요? 여기다가 점을 찍고 싶어도 점을 찍을 수가 제가 없어요. 잘못 찍으면 커져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에서 한번 따와봤어요. 요 2m라고 되어 있는 공 모양, 요게 초미세먼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미세먼지 사이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저분 손에 이렇게 하고 싸르르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헤파 필터 사이즈 0.0024예요. 굉장히 1000배 차이 느껴지시죠, 그죠? 이렇게 작은 촘촘한 망으로 걸른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안에 주둥지처럼 막 적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쫙 펼쳐서 9.6m나 됩니다. 그냥 종이 한 장 딱 넣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길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촘촘하게. 그래서 예전에 구형 엠모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0.009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0.004, 이것도 벌써 3배 차이죠. 여기 보시면 이 바둑판 모양 보시면은 또 더 확 와닿으시죠? 되게 촘촘해진 거. 그래서 더 잘 걸러준다는 거죠. 제가 그 처음에 공기청정기를 저희 집에 엠모스피어를 들여놓고 4년 정도 전이거든요. 막 창문을 열어도 막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막 돌리고 그랬어요. 저는 끄질 않았어요. 한 번도 끄질 않았어요. 막. 근데 정말 이렇게 까매진 거예요. 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까매졌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이거 저희 딸 방에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저거다 누가 걸렸나 그동안 막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이 걸렸네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 되게 하얗죠. 보면 이렇게 하얗던 게 저렇게 까매진 거라는 거죠. 다 걸러낸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아까 탈지 필터가 있었잖아요. 그 탈지 필터가 그 코코넛 탄소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해 가스 물질들을 걸러주는데 평균 86%를 걸러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는. 그래서 이렇게 걸러주는데 보면 이렇게 까만색 숱이 착착착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숱이 들어있는데 여기 탄소 알갱이들이에요. 요것들이 표면적을 이렇게 하나하나리 다 동글동글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빼보신 분들은 전 빼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여기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져 있거든요. 그 표면적을 다 빼서 얘들을 한번
한번 다 붙여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 축구장 있죠. 축구장 205개 정도의 표면적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잘 생각해. 축구장 여기 월드컵 경기장 생각해도 그거에 205개라고 생각하면 진짜 넓은 거잖아요. 그렇게 걸려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필터가 진짜 좋아. 필터가 진짜 좋은데 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러면은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걸러주고 빨리 걸러주는 거죠. 공기 정화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CADR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정화할 수 있는 공기의 양, 그 능력을 말하는 건데 얼마를 걸르냐면요. 1분에 8.5 세제곱미터, 저기 단위가 조금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8.5 세제곱미터거든요. 제가 이제 애들 산수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1 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m짜리 가로세 높이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1000m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8.5 세제곱미터면은 얼마겠어요? 곱하기 1000 하면 8500리터잖아요. 그러면은 1분에 8500리터를 걸르는 거예요. 또 느낌이 안 오시죠? 그러면 걔를 1초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분이 60초예요. 60으로 자르시면 돼요. 나누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애들이가 좀 있지만 700 정도라고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할게요.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1초당 아까 8,500을 7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1초에 그 2리터짜리 물병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이런 병이 70개를 저희가 그죠? 2리터짜리를 70개 정도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게 들리시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예전 그 앰모스피어 같은 경우는 16평에 해당하는 것을 걸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똑같은 시간 내에 20평 정도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필터의 능력들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 알레르기 재단으로부터 인증도 획득했고요.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이 인증받은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는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주고요. 이것들을 또 막 이렇게 눌러서 해보시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재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눌러서 필터링을 해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한 대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하고 눌러보면은 이렇게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더 좋은 거는 우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집 안에 공기질 같은 걸 보면 너무 좋겠잖아요. 내가 집에 없을 때. 밖에 나가서 공기질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커넥트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이 우리 손에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커넥트 앱을 활용해서요. 집안의 실시간 공기질을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터에 예전 거는 왜 다 버튼식으로 눌러서 수동으로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질을 다 얼마나 지금 우리 집 필터가 얼마 성능이 남았지 이런 거 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좋아진 것들이 아주 소속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아는 언니가 있는데 밤에 이렇게 불만 켜져 있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야간 모드가 있어서 너무 좋죠. 야간 모드 켜놓으면 야간 모드 있으면은 다 꺼지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1분에 1200회 정도를 얘가 감지를 해서 바로바로 조절해주죠. 근데 이렇게 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공기청정기 정말 필요해서, 저는 이제 목이 아파서 필요해서 공기청정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정도 사용했다고 했죠? 한두 달 정도 사용하고 제가 바로 껐다고 그랬죠. 왜냐면 제가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고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요. 정말 좋다고 해도 공기청정기 내가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 공기청정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쓰다가 자꾸 꺼놓더라고요. 그 느낌이 들면 꺼놨다 켰다 꺼놨다 켰다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쓰면서 한 번은 살 수는 있지만 계속 내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을 느끼려면은 써봐야지 되는데 계속 틀어놓을 수 있으려면은 경제적이어야 되잖아요. 유지비가 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서울에 있는 391만 가구를 조사를 했는데 한 가정이 한 4인 정도 되겠죠?
283kW 정도 써서 4760원 정도의 그 전기세가 나오는 가정,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가정이 4인 가정. 그런 가정에 만약에 이 앰머스피어 스카이를 1단으로 풀가도 24시간 계속 끄지 않고 가동을 하면 한 달에 전기세가 850원이 나온대요. 8,500원 아니고 850원이에요. 되게 적게 나오는 거죠. 그 저희 집 4대 돌아가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서 이거 한 대는 꺼야 되겠다는 생각 절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이렇게 적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희 딸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간 딸인데 제가 공기청정기를 저희 집에 딱 들여놨는데 저희 딸이 방에서 뽀로록 나오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서 뭐 하는 거 조금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쟤 뭐하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코를 박고 있는 거여서 쟤 왜 저러지? 그래서 나중에 한참 그러겠다 제가 사진을 한 컷도 찍은 다음에 은영아 왜 그러고 있었어? 거기서? 그랬더니 로션을 바르러 나왔는데 바람이 솔솔 나오는데 그 바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코를 박고 그러고 어머 공기가 너무 좋아. 그러더니 이 공기청정기가 여기가 이 아이 방이거든요. 절로 들어갔어요. 갖고 들어갔더라고요.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습속이 돼요. 이 아이 방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씩 더 사게 된 거기서 빼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잘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코를 박고 여기다 대고 있을 때 그 바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런 하늘과 맞닿은 이런 바다에서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기청정기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단데 잘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들 그런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알고 산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진짜 이런 점도 좋네 이런 점도 좋네 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저희 집 가족들이 제가 오남매거든요. 다 하나씩 바꿀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 집까지 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질이 너무 좋아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